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두 아이 아빠이자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온 선배.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그리고 임용된 지 8개월 된 새내기 막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지난 6일 뜨거운 화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요.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게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와 비슷한데 유사한 비극이 몇 달 만에 되풀이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이제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0.7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연말 80%에 육박했던 병상 가동률도 38%까지 떨어졌습니다.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대목이 가까워지면서 물류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일수도 가장 적은 29일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더 낮춘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계속됐던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는 0.7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연일 1 이상을 보였으나 새해 들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연말 80%에 육박했던 병상 가동률도 추가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확대 등으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6일 도내에서는 8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네,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죠.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조합원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설 대목이 가까워지는 만큼 걱정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열흘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행하라! 네! 총파업에 동참한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방안,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료 인상분의 경우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70원 중에 58원이라는 금액만 택배 노동자의 지금 처우 개선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110원 중에 정도에 되는 금액은 사측의 이윤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인상분의 절반가량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택배기사는 배송만 할 수 있도록 물건 분류 인력을 채용하고 택배 자동화 설비를 늘리는 데 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선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CJ의 택배 노동자분이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류 작업 인원은 6명도 채 안 됩니다. 생업을 접어두고 총파업에 동참한 전북 지역 조합원은 60여 명. 전주와 군산, 정읍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선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경우 불편이 더합니다. 우리 아들 기다 반찬 좀 보낼란디 요새는 택배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해할까요? 차 없는 사람은 이고 갈 거요 못 올 거요. 그러냐요? 그죠. 그것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지역 진보정당에서도 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겨울 엄동살안에 천막을 치며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 노동자들에게 정읍지역의 진보정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투쟁을 할 것이다. 택배사는 이달에도 택배 요금을 100원 올릴 예정인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대목이 가까워질수록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의 한 종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16,000여 마리를 긴급 처분하고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사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 마이크로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초 관측한 2015년 35 마이크로퍼 세제곱미터와 비교해 4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일수도 가장 적은 29일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정부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더 낮춘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에서 제외돼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빈곤 계층까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유진섭 정읍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읍동항 시정감시단 등 1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며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간에선 시장이 모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이자 전관예우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해당 대통령 후보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감지해 해당 영상을 우선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중앙초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지리산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CCTV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 임실읍 종합경기장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2개 구장으로 구성된 게이트볼장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로 게이트볼 협회 사무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종합경기장 일원에는 총 사업비 83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됐습니다. 이번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해서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 용의자로 오인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으나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 수사 중 부산역에서 내린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경찰들에게 전자충격기 등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A씨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경찰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주유소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에 따른 공급 과잉 및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수익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전기차 대중화 확산 정책 등으로 인해 당분간 도내 주유소의 줄폐업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주유소는 최근 5년 동안 총 4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961곳, 2017년 947곳, 2018년 940곳, 2019년 937곳, 2020년 929곳, 2021년 916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정부의 알뜰 주유소 도입이 일반 주유소를 사지로 내모는 데 한몫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는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 정운주 사무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에서 적게는 리터당 40원, 많게는 50-60원의 차이가 났다면서 여기에 많은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과 토양 오염 복구 비용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역 23개 어린이집이 새벽 6시 반부터 문을 엽니다. 김제 씨는 새벽에 출근하는 부모를 위해 새벽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씨는 새벽 6시 반부터 연장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